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윤정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오프닝 토크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은행 총재를 좀 취재한 썰을 하나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때는 바야흐로 제가 수습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습 한 3개월 차 됐을 거예요. 그때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가 됐습니다. 김중수 총재가 총재 내정자 신분으로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이제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날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회사의 모 본부장께서 야, 수습이 놀면 뭐하냐, 공항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운전을 하고 제가 혼자 갔습니다. 업무 시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도 되나? 인천까지 꽤 먼데 기름값은 주시려나? 김중수 당시 내정자가 그 공항에 도착을 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분은 그런 자리가 처음이었는지 되게 좀 상기되어 있었던 그런 인상이었고요. 그때 했던 말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대외 여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딱 요 멘트를 하나 했는데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일보로 일단 저는 선배한테 전화로 그냥 불렀고 일보가 나갔고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기사를 간단히 써서 올렸는데 그때 그 멘트 하나가 시장을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게 했어요. 근데 참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셨지만 입에서 금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있을 그때 수가 없는 그런 그 통화정책 메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추어였어요. 김중수 총재가. 물론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경제통 인사였지만 중앙은행 경험은 전무했기 때문에 되게 파격 인사이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여는 게 어떤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기자들이 물으니 나는 어떻게든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대답을 한다, 이런 요식 절차가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실제로 뭐 기준금리를 조정하거나 자산 매입을 매입하거나 이런 실질적인 정책 조치도 있지만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면서 시장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그 시장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놀라지 않게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 실패 사례들을 좀 두 가지만 골라왔어요. 하나는 연준이고 하나는 한국은행인데요. 연준은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벤 버냉키 의장. 그렇죠. 자, 2013년 5월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수개월 안에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10bp 이상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시장이 그 이후로 한동안 굉장히 큰 곤혹을 겪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그렇게 시장이 출렁였던 이유는 시장의 심리는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팽배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충격을 받았던 건데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원래는 스포츠 용어였다고 해요. 마라톤이나 어떤 수영 선수들이 근력 운동을 하다가 그 대회가 임박했을 때 근력 운동 규모를 좀 줄일 때 쓰는 용어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벤 버냉키 이 양반이 2013년 5월에 통화정책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그 뒤로 금융시장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한국은행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총재님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그러니까 왼쪽 깜빡이를 틀었다가 좌회전을 하면 베스트고 왼쪽 깜빡이를 틀었다가도 상황이 좌회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왼쪽 깜빡이를 일단 끄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왼쪽 깜빡이를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다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좌회전 깜빡이 켰다가 바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욕을 잡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실수한 건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시장이 자기를 잘못 이해했다고 그렇죠. 막 강변을 했죠. 그렇죠. 이분이 그 중앙은행에서 되게 잔뼈가 굵은 그런 분이 아니어서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을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좀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실패 사례들을 좀 기억하시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번 달 FOMC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거 좀 재밌지 않나요, 이 말이?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유상무상무라는 그런 드립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게 버금가는 그냥 저는 드립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심조심 말을 꺼내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저희가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울 것 같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한테 제발 울지 마라, 울지 마. 근데 네가 싫어할 말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라는 심정으로 지금 말을 꺼낸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게 실제로 원문에도 아마 talking about discussing about tapering이라고 아마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전해드릴 말은 왕비둘기라는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자, 연준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그러니까 비둘기파라는 것은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20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롬 파월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이 사람이 왕비둘기라고 표현을 했다시피 과거에 굉장히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사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연준이 아직 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당시에 연준이 총 4차례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또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었습니다. 네, 당국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위원회 컨센서스에서도 가장 비둘기파 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자 금리 인하가 바람직했다. 그리고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라는 등 인하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었습니다. 이런 과거 경력을 볼 때 이 정도로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이렇게 매파로 돌아선 거면 연준의 컨센서스도 빠르게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일견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발언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금리가 약간 더 높아져도 연준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소폭의 금리 인상은 결국에 미국의 플러스다. 이런 발언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니 옐런이라는 사람이 사실 전직 연준 의장인데 그런 개인 경력은 일단 접어두고 재무장관의 위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 경제부총리의 위치일 텐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이유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나라 빚을 상환해야 되는 그 재무부 또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은혜 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일 때는 정부는 무조건 낮춰라. 근데 한은은 아니다.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서로 비껴갈 때 독립성 논란이 일거든요. 가까운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왜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하냐라고 굉장히 윽박지르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2018년일 거예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과는 금리에 있어서는 척하면 척이다. 일명 척하면 척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척하면 척 발언 이후에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이 우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정도면 얼마나 재무부건 연준이건 금리에 대해서 어떤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사실 이제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모든 재무부 장관은 금리 인상을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도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그 옐런 장관이 보기에 야 이거 나라도 뭔가 좀 한마디 해놓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이번 연준 회의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텐데 시장이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옐런 의장이 좀 네, 예방주사격으로 거들어진 게 한 아닌가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자, 얘기를 종합하자면 연준이 이번에 분명히 방향성을 튼 게 맞습니다. 방향성을 튼 게 맞고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시장이 혹여나 놀라진 않을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시장이 크게 충격을 입는 것에 대해서 연준은 절대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장 막 크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네, 하는 그런 거를 반응을 좀 보일 필요는 경계를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2013년 5월의 기억이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래서 그 파월 의장도 얘기를 지금까지 못 꺼내다가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꺼내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과의 소통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과의 소통에서 실수한 전력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임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압력을 넣을 때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고수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사실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그때도 사실 좀 시장에서 상당히 실망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전혀 이제 힌트를 안 주다가 갑자기 좀 내렸다 그런 평가가 나왔고 이번에 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옮겨가면서도 물론 권 기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토킹 어바웃 디스커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중하긴 했지만 이번도 약간 보면 좀 운전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좀 이제 외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중앙은행 출신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고 외가에서 이제 기업 자문 변호사 뭐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법률가 베이스로 해서 연준에 합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FOMC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테이퍼 텐트럼 문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막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리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기사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모은 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5가지 포인트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양질의 주식을 고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익 마진이 좋다거나 재무제표가 탄탄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 흐름이 좋고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란 ROE가 좋은 이런 주식들의 양질의 주식을 고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재계주를 아직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경제 재계주는 아직 가지고 가도 된다. 다만 경제 재계주와 비슷하게 이제 경기 순환주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에너지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비중은 줄이고 대신 경제 재계주 중에서도 산업재 관련, 인더스트리얼 관련 종목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좋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이제 연준에서 이렇게 약간 매파적인 의견을 보였을 때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고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컸던 것을 이제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크립토라고 얘기하는 가상화폐 혹은 이제 밈 주식 이런 쪽은 조금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 연준의 스탠스 전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자의 어떤 시사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